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 16강 공부하겠습니다. 실력 발휘를 잘 하려면 얼마 전에 그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데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한 해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자녀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잘 발휘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좀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먼저 내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발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력을 갖추는 부분부터 조금 설명하고 발휘하는 부분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스타 칼라 시대라고 제가 늘 그럽니다. 이게 스타 칼라 시대라고 이렇게 제가 별을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실력 발휘를 잘 하려고 하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돼. 확실한 실력.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이게 뭐냐면 습관 통제입니다. 습관 통제. 자, 그 다음에 외부의 관계. 이게 이제 열린 마음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내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자녀들은 뭐 스타에 완전 뭐 열광해요. 그래서 세상은 스타 시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히 안 돼 있을 때 사실은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꿈조차 없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꿈이 있더라도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자녀도 드뭅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가 딱 정해지면 그걸 비로소 목표가 분명히 정립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표가 간단하게 제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꿈을 가졌다 합시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예를 들면 5년 안에 10년 안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간을 딱 정하면 이제 목표가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되네. 실력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제일 먼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 지식.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지금 공부 중이라면 그 과목마다 자기가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실력을 갖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문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자기 것으로. 이걸 체화라 그래. 체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요령은 잘 듣고, 이렇게 들을 문자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사색하라죠. 사색.
그 다음에 그걸 적용시켜봐라죠. 적용시켜서 거기 옳구나 하면 그걸 활용하라. 이게 지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요 과정을 잘 거친.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이러면 이제 확실한 실력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실력이 갖춰졌더라도 실력 발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려면,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네. 이 습관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이 습관이 제대로 통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날따라 뭐, 요즘 말로 컨디션이 안 좋다.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습관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 습관 통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실력 발휘에다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라고 안내하기 때문에. 자, 실제로 예를 하나 먼저 들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쉬울 거예요. 요즘 겨울 되면 한창 이렇게 운동에서 겨울 뭐 스포츠 중에는 배구, 농구 이런 거 여러분 볼 거예요. 저도 뭐 간혹 한 번씩 휴식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남자들은 주로 집에서 쉴 동안에 이렇게 딱 틀면 채널이 거의 다 스포츠예요.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뇌를 연구해 보니까 남자는 이 앞에 전두엽에 이게 스포츠에 대한 게 딱 앞에 먼저 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이 앞에 뭐가 있냐 보니까 수다 떠는 게 여기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도 간혹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뉴스를 들어보고 또 간간히 스포츠도 한 번씩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겨울 뭐 스포츠 중에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배구, 농구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실감 날 거예요. 제가 배구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삼성화재라고 그 이끄는 감독이 신치용 씨, 뭐 코트의 제갈공명이나 이런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배구가 프로로 전환된 지가 2005년인데 지금 2013년까지 해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위대한 업적이 그동안 7분이나 우승했어요. 우리가 2005년부터 했으니까 다 합쳐봤자 8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6연승 6분은 계속 우승을 연달아 한다는 거야, 이거야. 야, 이러면 뭐 비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 세계에서 물론 삼성 그 회사 내에서 지원도 든든하고 우수한 선수도 뽑아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현대나 이런 데도 뭐 지원이 뭐 든든 안 합니까? 우수한 선수를 안 뽑아갑니까?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유능한 감독도 막 스카우트 해가고. 그래서 조건이 거의 비슷하는데 그게 뽑아간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 가려면 이게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뽑아간다는 거야.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프로에 벌써 들어간다 하면 실력이 대단해. 그러면 실력 차이라면 아마 백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습관 통제를 감독이 잘 시켜가지고 실력 이 발휘를 잘하도록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딱 본 거예요. 거의 실력 차이는 거의 없어. 프로에 입단했다면, 뭐 입문했다면 거의 비슷한데 그날 실력 발휘를 더 잘하도록 하는 그 안에 비법이 뭔가를 제가 살피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신치용 감독이 이게 프로로 전환해서 이게 습관을 통제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이 프로의 세계는 특징이 뭐냐면 자율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해라. 왜? 네가 잘하면 돈도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는. 잘하면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게 자율. 그 다음에 네가 그만큼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돈 많이 받은 만큼 책임지래. 이게 프로 세계에서는 두 단어예요. 자율과 책임. 그런데 이거 통제를 간다. 이거는 자율하고는 뭔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프로의 세계에서 이렇게 통제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독이. 그래서 통제를 갈 때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이에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언제나 코트 안에서 실력 발휘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생활 자체를 다른 팀하고 좀 다르게 한다. 제일 먼저 야참에 라면을 못 먹도록. 여러분 야참으로 라면을 먹고 이런 치킨이나 이런 거 시켜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역시 몸이 무거워요. 이걸 아셔가지고 제일 먼저 삼성은 딱 일어나면 숙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6시 반에 기상을 하면 기상해서 체중계 있잖아요. 몸무게 체중을 재는 체중계. 그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 체중을 딱 체크하는 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에서 500g이 늘어나도 안 되고 줄어들어도, 예를 들면 줄어든 경우는 어쩌냐면 밤에 잘못 먹고 막 밤새 설사한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 몸무게가 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500g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는 이제 식사의 문제잖아요. 우리 먹는 것을 얼마나 조절을 잘해요. 왜 실력 발휘하려면. 저도 여기 와서 강의를 잘하려면 제가 전심 공양 시간에 제가 늘 보여주잖아요. 악기가 소리가 잘 나려면 조금 공명이 잘 나오려면 비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점심을 내가 넉넉하게 먹지 않는다고요. 그럼 옆에서 아이고 스님 그거 드시고 어떻게 강의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내가 이제 악기가 좀 비어 있어야 소리가 잘 나는 법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그래서 삼성에서는 야참, 라면, 치킨 이런 거 못 먹게 딱 금해놔서 그걸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에요. 일어나면 딱 체중계 올라가서 자기 체중 딱 달아서 그 뭐 만약에 500g 차이가 났다 그러면 뭐 바로 난리가 나겠죠. 감독한테. 감독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전을 안 시켜버리면 뭐 수당 이런 게 없잖아요. 다음 연봉에서 뭐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안 지키면 니한테 불이익이 간다. 자율이지만 너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식사하고 또 하나는 잠이에요. 잠을 이렇게 푹 잔 사람은 훨씬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11시 되면 무조건 잠을 자도록 삼성화재에서는 배우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10시 50분 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다 반납해야 돼. 내놔야 돼. 여기 자는 체 하면서 밤에 핸드폰 뭐 카톡하고 게임하고 뭐 통화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도구가 있어서 하는 거지 도구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프로니까 아이 그 맡기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 정말 알아서 할까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른 팀들은 맡겨 놓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지. 맡겨 놓은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딱 한 명이 밤에 모르게 뭐 이렇게 카톡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잠깐 했어. 근데 하다 보면 빠져가지고 금방 12시 넘어버렸다. 그럼 이제 잠 늦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연습을 하거나 실제로 시합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주전이고 또 잘하는 선수인데 아이 그날따라 몸이 무거워서 그 선수 하나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조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단체 게임이라. 한 명이 아니고 그날 그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조화를 못 이뤄서 그냥 저는 거예요. 그게 뭐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녀를 밤에 야참으로 뭐 이렇게 라면이라는데 뭐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실력 발휘에는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니다. 잠을 일찍 자게 되면 배고픈 거를 넘길 수 있어요. 왜? 잠 들어버리니. 잠을 뭐 1시까지 안 자게 되면 자연히 출출하잖아요. 그럼 뭐라도 먹고 싶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지. 왜? 일찍 자도록 도와라 말이에요. 야참을 못 먹게 하려면 빨리 자면 안 먹게 되잖아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뭐 실력 발휘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을 보는 자녀가 전날 막 공부를 열심히 막 1시, 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다. 그러면 잠을 푹 못 잤기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지. 그렇게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그날 하루 가서 딱 망치 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실력 발휘가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잘하는 팀은 왜 잘하는지 한번 봐라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삼성 아재는 제일 먼저 식사로 딱 체중 조절. 왜? 저도 체중 일정하게 유지를 늘 합니다. 제가 뭐 목욕탕 가도 항상 체중계를 넣어서 내 자신을 컨트롤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중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또 넘었는지는 않았는지. 왜? 자기가 이 체중 관리를 제 예를 들게요. 자기 컨디션이 제일 좋은 몸무게를 딱 알아두라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몸무게 많은 듯 할 때 자기 컨디션이 좋은 분 있고 어떤 분은 좀 적은 듯 할 때 컨디션이 좋은 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뼈 무게가 많은 분이 있어요. 뼈골이 이렇게 튼튼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은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도 자기는 컨디션이 좋아요. 그 어떤 사람은 뼈 무게가 약하니까 좀 덜 나가도 자기는 컨디션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중하고 컨디션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모님들이 잘 도와드리도 왜? 중요한 습관이라고요. 그 다음에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이 잠은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컨디션이 좋으려면 7시간 자는 게 컨디션이 좋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7시간.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잠을 7시간 이상 꼭 자라고 국가가 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적게 자게 하면 그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경고를 내린다든지 회사 내에서 경고가 내려갑니다. 왜? 이 잠을 푹 자게 안 되면 그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뭐 안전사고가 나면 국가 자체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요즘 보면 산재보험이 나가야 되잖아요. 회사 자체도 그동안 숙련을 시키려면 뭐 어떤 경우에는 10년씩 걸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이 다쳤다.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한 게 막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보다도 이 잠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 체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선수도 마찬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푹 자. 저도 일요일 이렇게 강의해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부터는 좀 잠을 좀 더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자도록 이렇게 푹 자도록. 왜? 컨디션이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프로라는 거죠. 아마추어하고 다른 거예요. 프로는 자기를 통제하게 감독이나 코치가 하더라도 그 나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잘 하는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식사와 잠이라는 거죠. 이걸 대표적으로 잘 하는 데가 삼성화재. 그래서 6년 계속 우승했다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프로 세계는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한 번 저고 두 번 저면 더 잘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고 왜? 그 회사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계속 져면. 그런데 계속 져고 있다는 것은 이 습관 통제를 아직은 못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다. 예를 들면 농구 하나만 해봐요. 농구도 여름 모비스라고 유재학 감독이 거기도 똑같아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사회와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팀은 작은 사회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는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동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유재학 감독 역시 시간에 예를 들면 뭐 몇 시에 우리 출발한다. 그럼 12시 출발한다. 그러면 12시 되면 딱 출발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은 더 기다려줬다가 가잖아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절대로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실제로 실력 발휘를 잘하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시 출발한다면 뭐
좀 고참 선배님들도 좀 오래된 고참이나 외국 선수들은 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좀 오잖아요. 시간 딱 되면 뭐 어슬렁 오는 거 보고도 출발하는 거예요. 안 패하죠. 그러게 뭐예요? 네 개인 행동 하지 마라. 왜? 이거는 작은 사회란다. 전체 팀이 굴러가는 거. 그게 뭐예요? 정신 상태가 틀려요. 딱 시간 되면 출발. 그럼 식사도 개인적으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이런 게 없어. 단체가 한꺼번에 식사를 딱 하게 하고. 이런 기본이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게 딱 서 있는 그 팀은 역시 실력 차이는 안 나는데 실력 발휘를 더 잘해요. 그래서 모비스도 보면 3번이나 우승을 해요. 농구에서.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게 뭐 지도자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실력 발휘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 역시 마찬가지다. 그냥 자율, 책임 가지고는 모자란다.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요즘은 말하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통제가 필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맡기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공부도 제가 하나 이야기해 주면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뭐 상위 그룹에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애가 좀 컸다고 엄마가 이제 맡겨둬야지 하고 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맡겨줬더만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2학년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제가 빠져서 그래요. 어른이 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안 보라고 옆에서 누가 통제를 안 할 때 좀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좀 많이 먹어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뭐 영화 본다고 잠도 안 잘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른 자기 역시 그런데 아직도 자라나고 있는 한참 호기심이 많은 자녀를 통제를 가하지 않고 그냥 맡겨놓는다.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일정한 통제가 있어줘야 된다. 특히 저는 늘 10시 아래 잠을 잘도록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실력 발휘를 잘하려면. 특히 자녀가 공부한 게 여기 해무에 있던 게 장기 기억인 전두엽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90분짜리 4번이나 그래서 4, 9, 36, 360분 즉 6시간을 램 수면에서 한다는 게 지금 밝혀져 있어요. 거기에 10시부터 멜라토닌 효소가 나와서 여기 낮에 공부한 걸 이렇게 옮기도록 하는 이걸 6시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10시부터 4시까지. 왜 이걸 정말 강조를 하는데 자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습관 통제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실력 발휘에서는 불리하다고요.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뭐 폼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부터 9시까지 들어와서 10시 되면 주무시라는 거죠. 애들도 자게 하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이렇게 습관을 잘 통제해 줌으로써 특히 잠하고 식사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습관이고, 왜? 실력 발휘를 위해서. 이런 변화가 가정마다 있어야 된다. 이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이익이 돌아갑니다. 밤 10시 이후에 밖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낭비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해 22조 음식물 쓰레기. 그 치우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해요. 22조를 만원에 매년 북한을 돕는다면 통일 비용 10원도 안 들고 10년 후에는 북한도 기본 인프라, 간접 자원제, 길 놓고 전봇대 셔서 전기 짓고 이런 거 기본적인 게 다 갖춰져서 만약에 통일이 돼도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다. 늦게는 절대로 많이 못 먹으니까 막 다 버리게 돼요. 그럼 그때 쓸데없이 전기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기 모자란다고 아껴 쓰자 운동을 계속 하는 거거든. 어마어마한 어른들의 습관 잘못으로 그 자녀에게 영향이 가고 실력 발휘가 안 되도록 실력 발휘가 돼.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에 외부 관계를 잘 해야지 이거는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된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운동하다가 내가 실수를 했잖아. 실수를 했을 때 이 관계단 말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 자기 마음속에서도 또 열린 마음이 필요해. 아, 내가 뭐 노력이 부족했어. 혹은 훈련이 부족했어.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기를 탓하면 안 된다. 그냥 맥을 짚으라고. 훈련 부족이다. 이러면 훈련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긍정으로 바뀌게 하란 말이야. 긍정으로. 지금 이번에 실수했다라도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긍정으로 바뀌는 이 열린 마음이 실력 발휘를 잘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사격 올림픽에서 2연패나 한 진종호라고 알죠? 사격 50m, 70m 사격하는데 그 선수도요. 한 발 실수하는 바람에 자기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이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실수한 것 때문에 다음 발을 제대로 못 쏜 거예요. 요것만 잘 쐈으면 되겠다. 이게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걸 떨쳐버리는 거예요. 뭐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다음부터 잘하면 돼. 그럼 다음부터 잘하면 돼. 하면 이렇게 금방 그걸 떨쳐버리고 새로 집중해서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열린 마음이라고. 열린 마음. 지금 우리 임창용 씨라고 야구 선수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37세, 37이면 이게 투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났다 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 그게 뭐예요? 투수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뽑을 때는 37 나이를 무색하게 해도 습관을 통제를 잘했어.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금도 실력 발휘를 너무 잘한다며요. 한국을 마무리 투수로서 재패하고 일본 가서 마무리 투수로 재패하고 지금 미국까지 가는데 나이가 37. 그 나이에 지금 투수를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최고의 경기장에 나간다는 건 엄마는 습관 통제를 잘하고 열린 마음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오승환 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는데 오승환 선수가 임창용 그 선수하고 되게 친한데 그 형님한테 맨날 그런다는 선배인데 형님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게임에서도 실수로 해가지고 게임 자체를 망가뜨렸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그렇게 잘 던지냐면 자기는 다음 잘하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탁 틀어버리는 낙천적 성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낙천적 성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실력 발휘를 잘하게 돕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라는 거야. 좀 잘못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잘하면 돼. 이렇게 해서 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야, 그것도 못했냐고 계속 그걸 가지고 핀잔 주고 또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또 실수할까봐. 이런 게 뭐예요? 코치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부모가 코치하고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실력 발휘를 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실력 발휘를 잘하다 보면 자신감이 더 붙어서 다음에 더 잘해요. 신나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그때 잘 못했을 때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늘 열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코치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주눅이 안 들고 자신감이 붙어서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내는 힘인데 여기 이제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그래서 실력 발휘를 잘하려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적시한다. 적시. 항상 적시한다. 생각만 하고 또 안 해보면 그 다음 또 아이고 그때 할 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적시한다. 그다음 두 번째 반드시 한다. 반드시. 이건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반드시 한다. 세 번째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이 해내는 힘이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습관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면 즉시 옮겨야 됩니다. 왜? 놓칩니다. 그 순간에 했을 때의 느낌하고 또 지나가서 다시 할 때는 훨씬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평소에 뭐라고 내가 효심사 한번 가봐야지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일어나서 탁 갈 때 하고 또 지나가서 갈 때는 또 기분이 달라요. 왜? 법문이나 강의를 듣다가 탁
뭐 가슴이 꼽혀가지고 아이고 효심사 가봐야 되겠다. 스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러났을 때 갔을 때가 왜 즉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딱 뵐 때 더 감동이 여운이 남아 있어서 훨씬 더 자기가 얻어가는 게 많아요. 예, 적시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 특히 많이 지금 뭐 분실물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뭘 가져가라는데 잊어버리고 못 가져가는 이 자녀들이 많은 것은 적시하는 습관을 안 길러줘서요. 이따가 가져가지 하다가 그거 놔놓고 가버린다. 그럼 안 해요, 요즘은. 나이가 젊어도 요즘은 이 집중력 이런 게 훨씬 떨어져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걸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쓸데없는 건 안 보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지금은 막 쓸데없는 거 하도 많이 보면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 얘야 저거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얘 대답은 해놨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까 엄마가 뭐 가져오라 했지 그 정도로 요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적시하는 이 습관을 길러주고 반드시 하는 습관을 길러주라고. 그러면 될 때까지 하는 이 습관. 그래서 실력 발휘를 잘하려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될 때까지 할 때 요령이 뭐냐면 가르쳐 주려고 하라는 거지. 가르쳐 주려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려고 한다고. 자기가 알려고 하면 나중에 되면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이걸 내가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하라고. 저도 이제 항상 뭐 뉴스를 보든 텔레비전 하나를 보든 신문 하나를 보든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한 번 보는데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왜? 이 가르쳐 주려면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알려고 그냥 보라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든 뭘 보든 내가 알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간다고. 왜? 신문도 지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때 나도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어 혹은 본 적이 있어 이렇게 기억이 떠오를 뿐이지 누구한테 설명을 잘 못해요. 왜? 늘 습관이 가르쳐 주려고 안 한다고요. 이 습관을 길러줘야 실력 발휘를 잘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가르쳐 줘야지 해야지 반복을 많이 하게 돼요.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한두 번 보면 아는 데는 한 번도 지장이 없었어요. 아는 데는. 근데 아는 거하고 그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몰라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해주려고 해보면 제 경험이에요. 10번 이상 봐야 돼요. 네.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보면 머리가 나쁜 편이라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인데 그런 저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면 10번 이상 봐야 된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실력 발휘를 잘 하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많이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요. 그 습관 자체가 자기가 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주기 위한 삶으로 변화가 생긴다고요. 네? 하나 일러주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삶 자체가 늘 주려고 노트를 하나 봐도 주려고 보고 신문을 하나 봐도 주려고 보는 거니까 삶 자체가 전혀 그렇게 언제나 스쳐 지난 것 같아도 집중력이 높아서 그게 다 접수가 된다고. 접수가. 엄청난 집중력이 따라와요. 그렇게 실력 발휘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집중하는 힘이 자꾸 길러지니까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잘하려면 이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가르쳐 주려고 해야 된다. 뭐 준비할 때. 무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도 나로 끝나지 않고 이걸 나중에 내 후배한테 가르쳐 줘야지 하고 운동을 할 때부터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코치가 돼도 잘해요. 왜? 노트가 보면 콱 쌓여 있다고. 잘한 사람들은 그 노트가 쫙쫙 쌓여요. 그 일지를 다 써요.
지금 모비스의 양동근 그 농구 진짜 잘하죠. 그래도 그 유재하 감독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일지를 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게 뭐예요? 유능한 감독 이런 분을 잘 만나면, 그 훌륭한 부모를 잘 만나면 습관 자체가 그런 걸 다 쓰게 돼요. 왜? 나중에 안내하려고. 저도 아마 노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 이렇게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게 전부 다 몰라서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안내해 주려고 반복한 노트라고요. 그 어떤 거는 같은 내용이 또 써 있고 또 써 있다니까요. 왜? 중요한 거는요, 어떤 분이 말해도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꼭 내만의 색깔이 있다 해서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내용은 그분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후배도 해야 되는 거라 같은 내용이 많다고. 그러면 이 스님 하는 거 또 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해도 또 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 발휘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르쳐 주려고 해야 된다는 자세로 준비할 때부터 달라라. 그리고 그걸 발휘 잘하려면 습관을 정말 통제해야 돼. 이 습관 통제를 핵심은 놓지 말고 식사 양 조절이에요. 그리고 잠 일찍 자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습관 통제. 그게 바로 몸무게하고 직결돼요. 이 몸무게가 가뿐해야 됩니다.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몸무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사 양을 좀 적당히 조절해서 조금 비어 있어야 됩니다. 훨씬 더 가볍고 발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이 벌어졌을 때는 빨리 잊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실력 발휘를 잘하는 부분 하나가 무식해요. 그래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장점이야. 무식하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또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 그 전에 한 것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그때 했잖아 뭐 이런 거 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져요. 늘 비워 있어야지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기가 유리해요. 저는 하얀 백지같이 이렇게 무식해. 그러니까 늘 백지니까. 그리고 뭐 실수 이런 게 저는 한평생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웃기죠. 그렇게 계속 똑같이 또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걸 꼭 배우면 좋겠어요. 왜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잘못을 한 번도 안 저지르고 그러냐 하면 풋과일 때는 떫은 맛이 나는 게 딱 맞는 거지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실수도 아니잖아요. 연습이 부족했을 때 서툰 것은 딱 맞는 거잖아요. 잘못도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사고가 저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러잖아요. 100% 긍정이라고. 이 100% 긍정이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바탕이 연습 부족일 때, 훈련 부족일 때, 반복 부족일 때 서툴고 잘못한 건 딱 맞는 거지. 그게 무슨 실수예요. 그게 긍정이잖아요. 풋갈이 뜰만 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딱 맞는 거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고 실수냐고. 그게 무슨 부족이냐고. 제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를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왜?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게 돼서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발휘를 잘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런데 내가 텔레비 나와서 한 거 보면 야 내가 저런 거 어떻게 알고 했을까 이럴 싶을 정도로 저는 발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실력은 별론데도 웃기죠. 그래서 이 실력 발휘를 잘해요. 자, 실력 발휘를 잘하는 마무리를 제가 이제 딱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기억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딱 요점만 잘하려면을 하나 끼리무라고. 잘하려면은 끼리면 이제 스프가 세 가만 들어가면 돼. 라. 잘하려면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라. 아이고 그때 그랬을까 하고 이러면 기운 빠져서 잘하기 힘들어요. 이미 지나간 걸 잊어라. 그리고 습관을 통제해야 되니까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 규칙적으로 식사 이런 것도 조절하고 잠도 조절해서 딱 규칙적인 삶을 지켜라. 그리고 알려라.
실력으로 오직 알려라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알려라. 실력으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미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라. 왜? 새롭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늘 컨디션이 좋도록, 자기 몸 상태가 좋도록 항상 통제해서 습관을 잘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돼. 늘 규칙적인 시간을 지키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식사 양도 조절하고 이런 거 꼭 지키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오직 실력으로서 말을 해서 알리라. 좀 써달라 하는 게 아니고 딱 보여주면 아 실력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알리는 이 3박자 잘하려면 큰 소리로 한번 할까요? 시작. 잊어라, 지켜라, 알려라. 이 세 가지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란 톡 파 송송 이렇게 해서 이 잘할 라면을 잡수면 돼. 이때 특히 주의해야 될 유사품 라면 알죠? 햇뜨라면은 잡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때 그렇게 햇뜨라면 이라면 뭐예요? 이거는 자꾸 주눅이 들게 하고 기운이 빠지게 했어. 다음 동작을 잘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후회하는 걸 하지 말아 하잖아요. 제가 후회 대신에 반성을 해서 이 후회는 걸림돌이다 하잖아요. 걸림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성은 뭐예요? 디딤돌이라 하죠. 디딤돌.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훈련 부족, 반복 부족이구나 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라. 그러면 뭐예요?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과거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습관. 이거는 실력 발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수고를 많이 해서 준비했는데 막상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그 발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습관으로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부터 먼저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게 우리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